자, 37번 문제. y제곱은 8x이기 때문에 저걸 4px꼴로 바꾸면 4 곱하기 2 곱하기 x, 따라서 p값은 2가 됨에 따라 이 포물선의 초점 좌표는 2,0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점 F 2,0. 그럼 초점이 2,0이면 준선이 당연히 x 이퀄 마이너스 2에 있겠죠. 자, 문제는 뭘 원하냐면 점 A에서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을 잡아요. 아무데나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럼 그 P에서 다시 A까지 F까지 이 초점까지 오는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이제 그래프의 특징이 보면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나 준선까지 거리는 그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내가 만약 Q라 부른다면 여기 있는 PF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나요? PQ의 길이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식이 AP 플러스 PQ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점 A에서 포물선 위에는 한 점을 지나 다시 준선까지 가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꺾여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갔을 때가 최소값이냐면 점 A에서 포물선에서 준선까지, 그러니까 점 A에서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길이를 긋고 그 위치를 내가 R이라 부르고 P를 만약 여기다 둔다면 해석을 이렇게 하시겠죠. A라는 점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여기까지 길이죠. 한 점까지 길이에서 다시 그 점에서 준선까지 가는 길이 합의 최소값은, 결론은 선분 AR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AR의 길이는 쉽습니다. 여기 있는 이 Y축에 있는 점에서 A까지 길이가 4가 되고 다시 여기서 R까지 거리가 2가 되기 때문에 합은 6, 이 6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38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죠. 배와 두 기지 사이 거리의 차가 항상 40이었어요. 거리의 차를 물어보네요. 그럼 거리의 차면 쌍곡선이죠. 쌍곡선의 그래프, 그 다음에 거리의 차란 말이야. 주축의 길이와 같네요. 그럼 결국은 주축 길이가 40이란 뜻이지. 그럼 보면 쌍곡선의 식을 써보게 되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그 값이 1. 근데 주축 길이가 40이니까 a 값은 20이 되겠죠. 오른쪽 왼쪽 합쳐서 주축 길이가 40이면 원점에서 그 포물선의 오른쪽 끝, 포물선의 오른쪽 점까지 길이가 20이 될 테니까 이 식이 20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1. 자, 이런 식이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잠깐 저기 있는 저 위치를 그래프로 좀 바꿔보게 되면 여기가 40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죠. 총 거리 A에서 B까지가 80이니까 여기는 원점이고요. 근데 쌍곡선을 그리는데 쌍곡선의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 그러니까 대략 그린 겁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 자, 그려놓고 나서 여기까지가 20이라는 얘기잖아. 그 여기까지 위에는 이 직사각형 위쪽까지 길이는 이제 B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하고 여기 이 길이를 돌려내리게 되면 40이라는 이 초점의 위치에 도달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를 써보게 되면 20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의 제곱과 같게 되고, 그럼 b제곱의 값은 1600 마이너스 400이니까 120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이 또 다시 바뀌는 거죠. 20의 제곱이면 400이니까 4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200이었죠. 120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뭐라고 되냐면 점 P에서, 이 점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점 P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렸더니 점 PA와 여기 있는 선분 x축이 수직관계라고 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위치, 점 A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40,0이었죠. 초점이 위치니까요. 그럼 점 P의 위치는 40, y좌표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점 P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식에 뭐가 되냐면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 y값을 정리해 보면 400분의 x가 40이니까 1600 마이너스 1200분의 y제곱은 1. 요 방정식에서 y값을 구해보면 그 y값은 양수값을 취해야 되니까 60.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40, 60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39번 문제. 여기는 쌍곡선을 보니까 3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y제곱 걔가 1이죠. 따라서 a값이 3이 되고 b값이 4가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포물선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그렇죠? 그럼 요만큼의 빗변이 만들어지고 그 빗변이 돌아서 내리는 위치가 이제 초점이 될 테니까 그 초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둔다면 C의 값을 구하려면 이제 피타고라스 필요하죠. C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같으니까 25죠. 따라서 C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가 5, 0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괜찮겠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쌍곡선이기 때문에 거리의 차, 이 주축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이 주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오른쪽 3칸, 왼쪽 3칸이니까 총 주축의 길이는 이제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3칸이니까 여기까지 3칸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는 이 길이와 그 다음 여기는 이 길이는 책이 같다고 돼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OF'의 길이도 서로 같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P와 F'과 F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원 위에 이렇게 놓여 있음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결론은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로 이 길이 서로 같겠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이 F와 F'인데 그 양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면 이 원주각은 90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지금 10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오른쪽 5칸, 왼쪽 5칸이니까 PF의 길이를 그냥 선생님 줄여서 A라고 할게요. PF'의 길이를 A, PF를 B라고 한다면 이게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 쌍곡선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F'의 길이 A와 F의 길이 B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인 6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빗변 길이인 F'의 길이 10이죠. 10의 제곱 100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을 쓰시는 거죠.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와 한 것 같고 이건 내 숫자를 집어넣어요. 36은 100 마이너스 2AB가 되죠. 그럼 2AB의 값은 이게 넘어가게 되면 64가 되고 따라서 AB의 값은 32가 되겠네요. 자, 남은 거는 지금은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얘랑 곱한 게 밑변 높이가 되겠죠. A와 B. AB의 값을 여기다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2의 절반 값인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70번 문제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ABP니까 이렇게 이어본다면 이렇게 하고 이 포물선 위에는 이미 한 점이겠죠. 근데 그 점이 만약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럼 선분 AB 곱하기 P에서 AB까지 수직의 길이. 근데 삼각형 넓이의 최소가 나오려면 결국은 높이값이 최소를 찾고 그 높이값의 최소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점 P가 어디 놓여 있을 때 높이가 최소가 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가 최소일까요? 점 P가 어디 놓였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선분 AB와 이렇게 평행한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겠죠.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 접하는 점이 P이고 그 P에서 이 AB까지가 결론은 이 높이 값에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기울기를 따지게 되면 여기는 x의 증가량이 3이죠. y의 증가량도 3입니다.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자, 1이 되겠죠. 그럼 이 접선식의 기울기도 결론은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얘기죠. 평행하니까. 그럼 기울기 1인 접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게 공식이죠. 그럼 따라서 m의 값은 기울기니까 1이 됐고요. p 값은 y제곱은 4px 할 때 그 p 값이니까 p 값이 1이면 알죠. 1. 그럼 따라서 접선식이 y는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선분 AB까지의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직선과 이렇게 돼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 직선식을 두 개 중에 그냥 이 직선식과 이 직선식이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두 직선 중에 한쪽에서는 점을 잡아주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제 식이 필요하죠. 그럼 이 직선식은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선분 AB의 직선식은 이거 기울기가 지금 1인 상태고 1,5를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그럼 이 식의 이름은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 식의 이름은 요거겠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점 하나 잡아줘요. 그럼 여기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딘가 이 점에 0,4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0,4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0,4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신 다음에 여기는 0,4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3, 그럼 2분의 3 루트 2, 이게 높이네요. 이게 이 삼각형 높이의 이 길이죠. 이 길이. 그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쪽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 길이 구한 공식은 x끼리 뺀 값 제곱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제곱 5에서 1을 빼면 3의 제곱 9 더해서 루트 곱하기 여기에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루트 2가 되니까 4분의 9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9. 네, 2분의 9가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71번 문제도 아까랑 비슷한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는 x 플러스 5 사이 저 직선 y는 x 플러스 5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최대값과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여기 있는 이 직선에서 포물선에서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제일 가깝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가장 멀 때는 네,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에서 포물선이 있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가 포물선 위에 놓여있는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기울기가 둘 다 1인 상태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기울기는 일자리인 직선이네요. 그러면 포물선,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정해졌을 때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하시나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혹은 a제곱 m제곱, 뭐 이거 순서는 뭐 책에는 교과서대로 해드리면 뭐 a제곱 m제곱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네요. m의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의 값은, 이게 a 제곱이죠? 7이 되고, b 제곱의 값은, 여기가 b 제곱이잖아요? 2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저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치상 얘가 y는 x 플러스 3일 거예요. y절편이 3, 여기 있다는 얘기죠. 3이. 그 다음 얘가 y는 x 마이너스 3, 네, y절편 마이너스 3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 직선식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과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랑 y는 x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 있는 직선과 요 직선 사이 거리, 얘가 최소값이 되고, 이 직선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내용으로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를 각각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1번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 여기다 선생님이 점 P를 잡아놨어요. A, B라고. 그 점에서 두 점근선, 여기 지금 점선 표시되어 있죠? 이 점근선까지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립니다. 이만큼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여기 위치가 점 A가 되고, 이쪽 점근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여기 위치가 점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PA 길이 곱하기 PB 길이 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 아니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텐데, 여기 지금 분모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1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죠? 여기는 이제 a, b를 대입하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2x가 돼요. 그럼 여기는 y는 2x니까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니까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리고 점 P a, 0에서 저 직선 2x 마이너스 y는 0까지 거리를 재시고, 동시에 a, b라는 점에서 저 직선 2x 플러스 y는 0까지의 거리를 재야 PA 길이와 PB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PA 길이는 여기서 나오겠죠? PB 길이는 여기서 나올 테고. 그럼 PA 길이를 계산해보면 PA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에 AB를 대입하면 2A-B가 되고, PB의 길이는 분모 루트 5분의 분자 여기다 A, B를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B 됐죠? 그럼 그 둘을 곱하게 됐을 때 그 곱한 값은 5분의 이게 2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가 되니까 분자끼리 곱하면 합차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아까 말한 A,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었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A, B를 여기다 뭐 할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1이 되고,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4가 되죠. 근데 여기는 분자값을 잘 보시면 5분의 2a 제곱을 계산하면 4a 제곱이고 마이너스 b 제곱이네요. 여기 있잖아요.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4가 되니까 정답은 5분의 4가 이 pa 곱하기 pb 값의 답이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오른쪽에 평행선이 있고 여기서 벡터 5r, 5p, 5q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벡터 5r부터 벡터 5r을 계산하려면 이쪽 벡터랑 이쪽 벡터가 필요하죠. 그럼 점 5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를 벡터 A라고 부르고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벡터를 벡터 B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정의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고 여기는 3 벡터 B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벡터 5r은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3 벡터 B.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벡터 OP. 벡터 OP는 이렇게 두 칸 왼쪽으로 가고 위로 이렇게 한 칸 가야 이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벡터 OP는 M 곱하기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되고 플러스 벡터 OQ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3칸 위로 2칸 느낌이니까 이건 3 벡터 A 얘는 2 벡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 곱하기 3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문자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이걸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m 2am 플러스 bm 플러스 3an 플러스 2bn. 그래서 우변식을 a와 b가 나오도록 정리하면 되니까 a와 b, a하고 a가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n 벡터 a 플러스 여기 b가 여기 있네요. 그럼 b를 빼면 m 플러스 2n 벡터 b. 따라서 a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3n 그게 마이너스 1. 일단 b 앞에 있는 개수 m 플러스 2n은 여기 b 앞에 있는 개수 3과 같아야 될 테니까 3. 요거를 연립해서 푸시면 네, mn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170번 문제는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필요하니까 이 직선식을 만약 y는 x-2로 두고 점 P의 위치를 x좌표를 a로 두게 되면 y좌표는 a-2가 되겠죠. 그럼 세 점이 나와요. 0, 0, 그 다음에 점 A 2, 1 그 다음 점 P 이렇게 세 점. 자, 이랬을 때 벡터 OP는 원점에서 이 P까지의 위치 벡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성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a, a-2가 될 테고 벡터 AP는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A죠. 그럼 벡터 OP 여기서 이걸 빼면 된다는 뜻이니까 a-2, a-3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값은 위아래 더하면 되죠. 그럼 2a-2, 2a-5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보시면 벡터 OP 플러스 벡터 OAP 여기에 최소값인데 일단 여기에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이 제곱의 값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이쪽에서 앞쪽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만약 벡터 A가 있고 그 벡터 A의 제곱의 값을 정리하라면 벡터 A의 절대값의 제곱의 값 정리하면 왜 벡터 A 내적 벡터 A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요거를 그냥 하나의 벡터 A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적하게 되면 X 성분끼리 제곱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분 표시되어 있을 때 X1, X2, Y1, Y2 이걸 내적하게 되면 이거 곱 이렇게 되죠. 근데 똑같은 벡터니까 여긴 이거 결론 얘는 계산상 2a-2, 2a-5 내적 2a-2, 2a-5
자, 얘를 계산하는 거고, 내적을 계산할 때는 x성분끼리 곱한 값, 근데 이건 제곱이 되네요. 2a-2의 제곱 플러스 y성분끼리 곱한 값 2a-5의 제곱 됐나요?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 선생님 계산한 게 있거든요. 이걸 다 정리하게 돼서 묶으면 8a 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29인데 여기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 8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정리해요. 그럼 a 마이너스 4분의 7 제곱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 벡터 OP 플러스 벡터 AP의 제곱의 최소값은 끝에 있는 2분의 9 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곱을 빼고 일로 넘기게 되면 그때 최소값, 제곱을 뗀 최소값은 루트 2분의 9 제곱해서 2분의 9니까요 그냥 최소값은 루트 2분의 9 루트 2분의 3 2분의 3루트 2 네,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원래 흰색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이 미리 여기 빨간색 그림 하나를 더 그려놨어요. 이게 빨간색 그림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합동인 상태의 직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더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그냥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부분부터 2분의 1 벡터 AD가 이거만큼인데 거기에 절반값이니까 요 정도겠죠? 근데 여기 있는 벡터랑 같은 게 누구냐면 2분의 1 벡터 AD랑 같은 게 실제로 벡터 BM입니다. 여기에요. 벡터 BM 여기 이해되시죠? 자, 거기다가 벡터 AB를 더합니다. 그럼 벡터 BM에다가 벡터 AB를 더하게 되면 이거는 뭐 꼬리물기 삼각형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벡터 AM이 되네요. 여기는 다시 벡터 AM 마이너스 벡터 AP. 자, 이걸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지만 앞에 있는 시작점이 같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에 있는 벡터를 빼게 되면 뒤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점 벡터 PM이 되겠죠. 벡터 PM.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벡터 PM의 절대값은 PM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PM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을 봅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냐면 이거 닮은 도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돼요. 그리고 그 길이 B는 1대2 닮음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여기는 좀 C가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1대2 닮음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고 다시 이 길이까지 합동으로 그려놨으니까 다 같겠네요. 그럼 이 전체 선분 DB'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까지가 4죠. 그럼 피타고라 정의에 따라 3의 제곱 9 플러스 4의 제곱 16 거기에 루트 씌운 값이니까 이 길이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5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 길이는 5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5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PM의 길이잖아요. 그럼 PM과 여기는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이게 중점이고 지금. 따라서 선분 PM의 길이는 저기 있는 3분의 5의 절반값. 그래서 6분의 5가 만들어지죠. 자, 정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얘네입니다. 일단 정삼각형 하나를 그려봅시다. 자, 거기에 내접하는 원 하나. 자, 대략 그림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근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내접하는 원에서 이 내접원의 중심을 찾을 때는 이 삼각형에 뭐와 일치하냐면, 무게중심과 일치하죠,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무게중심. 그럼 높이값이 일단 필요할 텐데, 일단 여기는 왜 이 원의 중심을 이걸 보고 찾을 수 있죠? 예전에 원의 방정식 할 때 했었던 건데,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6의 반의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8의 부호 반대.
혹은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얘랑 플러스 9 하나, 얘랑 그다음에 플러스 16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9 생겼으니까 9 빼야 되고 플러스 16 생겼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6 계산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 정도 공식은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얘가 이 원의 중심입니다. 여기는 이거 부호 반대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 4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를 만약에 A, 얘를 B, 얘를 C. 근데 얘랑 이 점의 좌표가 무슨 관련이 있냐면 만약에 이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점이 무게중심이니까 5에서 무게중심까지를 이루는 벡터값, 벡터 OG를 구하라면 3분의 벡터 OA 플러스 벡터 OB 플러스 벡터 OC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이 벡터 OG가 나타내는 여기가 벡터 OG니까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벡터 OA 플러스 벡터 OB 플러스 벡터 OC는 3벡터 OG랑 같죠. 근데 OG에 지금 성분 표시가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9, 마이너스 9,12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OG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죠. 따라서 OG의 길이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루트 12의 제곱. 이거 뭐 피타고라스 숫자죠. 3, 4, 5, 6, 8, 10, 9, 12, 15. 그래서 선분 OG의 길이는 15가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AG와 FH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네들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합동인 정육면체를 오른쪽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얘 선분 AF와 같은 선분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AF와 여기는 그냥 F'이라 할게요. AF와 GF'은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선분은 같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자, 저기를 알려면 이제 나머지 선분 하나가 더 필요하죠.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선이 조금. 자, 이렇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선분 AF의 길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요 길이는, 자,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보면 되죠. 여기 A, 여기 E, 여기 F'. 근데 한 변 길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냥 한 변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루트 5A가 되겠죠. 이 선분 AF는 루트 5A가 됩니다. 그 다음 선분 GF'은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A, 여기 A. 그럼 얘는 루트 2A가 되겠네요. 여기는 루트 2A가 돼요. 그 다음에 선분 AG가 뭐예요? 여기는 정육면체, 이렇게 돼 있는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한 거죠.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구한 게 지금 AG잖아요. 그럼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제곱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3A 제곱이 3A가 되죠. 루트 A제곱에 A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3A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삼각형을 잘 보니까 결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A고 얘가 G고 얘가 F'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루트 3A고 얘가 루트 2A고 여기가 루트 5A인데, 그쵸?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따라서 저기는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OBC,
자, 이게 모든 변의 길이가 2기 때문에 삼각형 OBC는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에 만들어져 있는 내접한 원, 저 원이 밑에 있는 밑면인 평면 ABCD로 이렇게 정사형 됐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아마 정사형 되게 되면 넓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넓이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타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더 작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해를 비춰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의 넓이 값이 나올 텐데, 이 정사형 넓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원래 있는 넓이,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죠. 이 세타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네요. 그럼 이면각은 어떤 면과 어떤 면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이 있죠. 이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자, 이 각의 자, 이 삼각형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선분 BC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왜냐면 선분 BC가 지금은 두 면이 공통적으로 만나고 있는 공통선분이죠. 선분 BC를 기준으로. 그럼 선분 BC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 면과 수직으로 만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그어준 거예요. 얘를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선분 OM을 그어주게 되고, 다시 M에서 이쪽 평면 쪽으로 뭐가 되도록? 다시 수직이 되도록. 그럼 그랬을 때 요 각이 이루는 각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근데 사실 이게 길이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어디까지만 필요하냐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있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 가운데를 O라 부르면 우리가 필요한 삼각형은 이 삼각형입니다. 얘가 O, 여기가 M, 얘가 저기 O가 있네요. 얘는 O'이라 할게요. O', 여기 O, 여기 수직. 그럼 여기가 지금은 세타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 길이는 쉽습니다. MO'의 길이는 CD나 AB 길이의 절반값이니까 1이 될 테고, 여기 길이는 정삼각형 OBM의 높이죠.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필히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2분의 루트 3 한변 길이. 그럼 2분의 루트 3 한변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 돼요. 여기가 루트 3. 그럼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필요한 거니까요. 코사인 세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이 이면각의 크기를 직접 구하지 못했지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남은 건 원래 넓이에요. 그럼 원래 넓이라는 얘기는 원래 원넓이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내접하는 원, 여기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원,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원의 중심이 아까 말했지만 이 정삼각형에서 이 원의 중심은 어디 놓이냐면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점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 길이는 전체 정삼각형 높이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죠? 그렇지.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일 때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그럼 정삼각형 높이 아까 구하는 공식은 한변 길이 2분의 루트 3에 한변 길이 곱하면 높이가 나오고,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값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3분의 3 루트 3이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근데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3분의 3 루트 3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야 원의 넓이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결론은 문제에서 원하는 정상 넓이에요. 그럼 얘는 9분의 이게 3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9분의 3이고 약분하면 3분의 1 파이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니까 9분의 루트 3 파이가 네,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죠.